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 그러니까 교육 행정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과 교무 실무사, 행정 실무사, 조리 실무사, 조리사 이런 교육 공무직과 또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 관련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신분이나 처우, 어떤 채용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두 직업입니다. 그래서 요 두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일 핵심적인 차이는 이 신분상의 두 직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지만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뭐 인사 또는 임금 또 뭐 노무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근본적인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분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은 국가, 지방 공무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이 받죠. 정년까지.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채용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이렇게 채용이 된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또는 뭐 단기 근로자, 이게 통상적인 근로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로 해서 뭐 주 15시간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형태도 있고요. 흔히 이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다 계약직 형태로 이렇게 채용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무기계약, 즉 그 한정이 없는 그 계약 기간으로 이렇게 그 채용이 돼서 근로를 하는 교육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 자체가 정년까지 보장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그런 채용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방식에 있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서 이제 뭐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뭐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필기 시험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교육 공무직을 채용을 할 때는 이렇게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공부를 한다든가 필기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교육 공무직 채용을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로 채용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의 공채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도 있고요. 이 사이에 필기 시험, 흔히 말하는 이제 소양평가라고 해서 그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치르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기본적인 지식, 상식을 묻는 이런 필기 시험 형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면접 시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 공무직도 공무원과 채용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변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률 같은 경우도 뭐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에 뭐 교무나 행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보장이 되지만 이 시험의 절차에서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의 양이 많다면 사실 필기 시험이 교육 공무직에는 있긴 하지만 그 준비 기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장기간을 요하지 않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단기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공무원보다 교육 공무직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만만치 않게 교육 공무직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법률 같은 경우는 앞서 이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 차이가 근본적으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고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입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조정법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물론 노조가 있지만 이렇게 단체 행동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노조는 있지만 사실상 반쪽의 노조고요.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뭐 교육공무직이 가지고 있는 뭐 불이익이라든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뭐 임금 같은 경우에 이런 노동조합들의 활동에 의해서 점점 처우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 체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호봉이 이제 쌓이게 되면 그만큼의 보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부 공무직, 지자체 공무직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직이 있지만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봉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급제가 기본 급여 형태고요. 이 월급제에 경력이 쌓이면은 장기 근속 수당이라고 해서 매년 일정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년 차, 20년 차가 됨에 따라서 호봉제와 유사하게 근속 기간에 따라서 장기 근속 수당이라는 그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 연금을 적용을 받고요. 나중에 이제 기여금을 넣다가 나중에 이제 정년이 돼서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공무원 연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고,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직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됐을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게 되겠죠. 청년 같은 경우는 현재 동일합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모두 만 60세로 적용을 받고 아마 뭐 현재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요 공무원도 그렇고 정년이 이제 65세까지 연장이 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정년이 연장이 된다 하면 교육공무직도 아마 이걸 추세를 따라서 아마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년 같은 경우는 현재 동일하고요. 정보 이동 과 관련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 3년 내에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근무지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단위가 뭐 시 단위나 도 단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도 단위로 채용이 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도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짧게는 뭐 2, 30분 거리에 이렇게 지역으로 전보를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뭐 1시간, 1시간 반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가 되는 먼 지역으로도 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신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보를 하게 되면 업무 같은 경우도 원래 본인이 맡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 관련 업무를 배우고 관련 지침이나 법령 등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학교 단위로 채용이 될 때는 해당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았었고 현재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청 단위로 채용이 되면서 이 전보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처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최대 5년 내에 해당 근무지 근처로 이렇게 학교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보 지역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면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보를 하더라도 해당 지역 근처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출퇴근 거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보 이동에 있어서는 공무원보다는 교육 공무직이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종 같은 경우는 아예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소수 인원만 있는 직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보를 돌릴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해당 학교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정보가 적용이 되는 직종이 있고 정보가 적용이 되지 않는 직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삼권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단체 행동권에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노동삼권이 적용이 되고요. 반대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파업 등의 단체 행동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런 기사들을 가끔씩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공무직이 좀 더 유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육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지방 공무원이죠. 물론 이제 교육 행정직 공무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시설 관련해서 지방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주로 교육 행정직 지방 공무원이 행정실에 근무를 하게 되고요. 장점으로는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뭐 정년까지 보장된 어떤 그런 신분 보장이 있죠. 뭐 본인이 특별하게 뭐 위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중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은 면직이 되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정년까지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철갑통이라는 말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럼에도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뭐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명예, 뭐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재직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좀 안정된 직업이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직업의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어떤 인식을 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승진 제도가 있죠. 9급으로 신규로 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뭐, 8급, 7급, 6급 이렇게 이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급에서 7급까지 가는 재직 기간은 뭐,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7급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급에서 7급을 가고, 또 7급에서 더 노력해가지고 6급에 가게 되면, 6급이 보통 이제 팀장급 지위이기 때문에, 실무를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관리자로서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직 기간이 뭐 15년 9급으로 임용이 되더라도 15년, 20년 정도 되면 6급을 승진을 하고 팀장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물론 호봉제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을 하게 되면 임금도 당연히 상승이 되고 업무도 좀 수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승진 제도 자체가 공무원에 있어서는 좋은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승진하면서 점점 이제 관리자가 되면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도 이제 물론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의 공무원 연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그 세대와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나중에 이제 정년이 돼서 공무원을 수령하는 사람들과는 연금 금액이 꽤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두 번의 큰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고 이 개혁으로 인해서 기여금, 그러니까 기여율이라고 해서 본인이 공무원 재직 시절에 납부를 해야 될 연금을 위해서 납부해야 될 돈은 많아지고, 나중에 수령을 하는 금액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30년 정도 9급으로 임용이 돼서 30년 정도 재직을 하게 되면, 뭐 못해도 200만 원, 월 200만 원 후반대의 연금을 받았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동일한 재직 기간을 하더라도 한 140만 원 정도, 거의 50% 정도밖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연금이 뭐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공무원 연금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 장점 부분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민연금보다는 수령액이 많겠죠. 근데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납부해야 될 기여금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 연금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급여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무조건 지금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년마다 뭐 학교나 교육청, 뭐 도서관 등 다양한 이제, 교육청 산하의 어떤 기관들을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경험 같은 걸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지만, 반면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단점으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필기시험 경쟁률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뭐 IF 이후부터 해서 공무원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채용이 되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오랜 수험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동기부여가 힘든 게 고급 1호봉, 그 초임 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어, 공무원 초기에 사실 업무는 굉장히 많지만 그에 반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급여적인 보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높은 부분이 사실 이게 제일 크겠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면직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이 쌓이면 쌓일수록 급여의 상승폭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소 뭐 10년, 20년 하게 되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흔히들 말씀을 하고는 하죠. 그리고 경직된 조직 문화와 위기 질서. 이거는 이제 공무원 그 직종의 대표적인 이제 특징인데, 아무래도 D급으로 이렇게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상명하복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일반 민간 회사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어떤 평등한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신분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는 뭐 일반 말단 뭐 공무원, 하급직 공무원들이 뭔가 분위기를 바꾸거나 문화를 바꾸기는 사실은 힘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악성 민원, 진상을 어떤 상담에 있어가지고, 본인은 어떤 이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거나 할 수 있지만, 사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어, 그 직원의 어떤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실무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말씀드린 업무 경험과 이게 대조적인 부분인데 정보가 이렇게 잦다 보니까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지역, 기피 지역, 아니면 아주 원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되면 뭐 업무가 바뀌어서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뭐 출퇴근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생활 부분이 좀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뭐 새 발령지 근처에서 뭐 자취를 해야 된다든가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생활비가 또 두 배로 들겠죠. 본인의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이 자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적은 공무원의 급여를 가지고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도 물론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이 이제 영리활동 금지.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그 근로자나 아니면 이제 자영업자처럼 이렇게 뭐 부업을 한다든가 겸직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낮 주간에 회사를 다니고 야간에 뭐 대리 업무 그 자동차 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배달 업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이렇게 적은 급여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뭐 겸직이나 이런 부업으로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이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본인의 근무 이외의 어떤 영리 활동은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제 교육 공무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원래 이 교육 공무직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얘기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어떤 이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얘기,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고, 뭐 이 사람들을 이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말로 이제 통칭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년간 이 용어를 쓰다가 이 용어가 너무 이제 길고 뭔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부분도 논의가 되면서 현재는 교육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말에서 현재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고용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무 실무사, 행정 실무사, 조리 실무사, 돌봄 전담사,
전문 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죠. 현재 또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업무가 생기게 되면 그 업무를 해야 될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존의 인력으로는 그 새로운 업무를 부담을 하기에는 또 이제 기존 근무자들의 반발도 있고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업무를 새로 맡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늘봄 뭐 실무사, 늘봄 실무사 같은 경우는 늘봄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발생이 된 만들어진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 자체는 어떤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공무직의 장점은 일단 상대적으로 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그래서 어,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에 장기간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게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교육 공무직의 채용 시험 자체는 이제 좀 더 간소화되어 있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진입 장벽이 공무원 대비 이렇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무지 안정성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마다 이렇게 순환 보직이라고 해서 전보 제도가 있죠. 근데 이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공무직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은 보통 5년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동을 하더라도 업무가 바뀌지는 않겠죠.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해당 업무를 뭐 정년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뀌지도 않고 근무지를 이동하더라도 인근 학교로 이렇게 발령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비해서는 보다 좀 안정성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강력한 노조 활동 및 처우 개선입니다. 그래서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학비 노조라고 하죠.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고 해서 학비 노조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하고 그리고 임금이나 이런 처우 같은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빠르게 개선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의 강력한 활동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어, 이제 이런 부분,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의 뭐 이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하기 위해서 파업 등의 어떤 단체 행동권도 이렇게 보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업무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업무 분장이라는 게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라는 게 내 업무가 이런 업무를 내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분장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학교나 해당 기간 내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업무를 분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업무 분장을 할 때 시기가 되면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가 발생이 되고 뭐 업무에 따라서 내가 맡고 싶지 않은 업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걸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갈등 관계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공무 자체가 업무에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갈등의 유발 요소가 되는데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본인의 업무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리면은 급식을 만드는 게 이제 본인의 업무겠죠. 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 관련 뭐 행정 업무라든가 뭐 학생을 돌보는 실질적인 이제 실무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직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처럼 여러 가지 이제 새로 생기는 업무나 아니면 기존의 업무인데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붕 떠 있는 업무를 떠맡게 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명확성으로 인해서 좀 어, 이런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보다는 높은 초기 급여. 이 부분은 뭐냐면, 어, 최근에 이제 뭐 10년을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코로나 시절에는 될 때도 있었고, 뭐 매년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좀 낮은 반면에 그래도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 상승분에 한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상승률을 높여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초임 급여 수준으로 봤을 때도 공무원이 9급 150이 이제 교육 공무직의 1년차보다는 그 급여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상승률이 이제 역전이 되면서 공무원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낮은 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요 근래에 이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신규 공무원이나 하급직 공무원들의 이탈률이 높고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돼서 요즘에 이제 그 하급직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률을 별도로 이렇게 더 인상을 해주고 어, 뭐 특정 기사에서는 거의 뭐 300만 원에 준하는 월급을 어, 그 고급 공무원한테 지급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오히려 초기 그 공무원의 초기 급여가 또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좀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공무직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사회적인 인식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 공무직이 근무하는 그 공간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이고 여기에는 교사, 뭐 공무원 이렇게 다른 신분의 어떤 사람들과 이제 같은 공간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뭐 교사나 공무원이 더 우대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이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덜해지고 요즘엔 뭐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뭐 갑질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이렇게 차별을 주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하대를 하는 문화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인식의 차별이 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낮은 급여 상승률이라는 건 이제 앞전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에 따라서 점점 이제 급여 상승률이 높은 반면에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경력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장기 근속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이라는 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는데 이게 이제 뭐 한도가 정해져 있고 뭐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 단가 자체가 뭐 호봉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에 뭐 30년을 일한 사람과 뭐 10년을 일한 사람 간에 뭐 급여가 그렇게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물론 근속 기간이 길다 해서 업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급여의 어떤 그 상승에 제한을 하는 형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승진도 없고 급여의 상승폭도 낮다 보니까 뭐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크게 장점이 될 만한 부분이 없다. 이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 기회 부재. 요거는 이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채용과 동시에 본인이 맡는 그 업무가 평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승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로도 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매년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 이게 본인이 스스로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없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데 비해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처럼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비교라는 거는 결국은 공무원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종 간의 갈등, 교육 공무식 내에도 이제 다양한 직종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종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직종 내에서도 이제 서로가 어떤 뭐 처우에 이제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학교 급식소 안에서 봤을 때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모든 다 교육 공무직에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만들고 전체적인 급식 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조리사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조리를 해야 되는 그 영양사가 만들어준 식단과 메뉴를 가지고 조리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 두 직종 간에 물론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업무를 잘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유형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식단을 다양하게 만들고 싶다. 근데 반대로 조리사 같은 경우는 식단이 다양하게 되면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직장에 마찬가지가 적용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근무직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이 있고 네, 본인이 이제 뭐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내가 뭐 공무원을 하고 한다든가 교육 공무직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보면 본인의 어떤 성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내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어떤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할 자신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이 아직까지는 더 높기 때문에 노후에 어떤 대비를 해서 이제 연금이 더 중요하다 하면 공무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반대로 이제 워라밸이 중요하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끔 이제 뭐 국가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뭐 코로나나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제한 없이 뭐 밤늦게 새벽까지도 근무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본인의 생활 없이 어떤 그런 그 공공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워라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공무직이 더 좋겠죠. 그래서 워라밸과 거주지 정착이 중요하고, 거주지 정착이라는 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뭐 장기간 시험 준비를 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육 공무직이 더 맞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수험 생활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인식, 그리고 어떤 법적 신분 보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승진해서 관리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업무가 이제 뭐 계속 같은 업무를 하는 게 지겹고 나는 좀 더 다양한 업무와 뭐 환경적인 부분도 또 가끔씩 이렇게 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초봉은 힘들지만은 이제 안정적으로 호봉제를 거쳐서 더 나은 미래, 안정된 연금을 기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장기간 뭐 1년, 2년 이렇게 깊이 있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 뭐 특히 주거지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계속 평생을 근무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승진보다는 내 삶의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 그냥 나는 뭐 야근이나 이런 거 없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내 개인 생활을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교육 공무직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 잡기에 긍정적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교육 공무직이 더 맞으실 수 있고, 일단 특정 분야, 뭐, 예를 들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전문 분야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업무라고 보면, 이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돌봄, 상담,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상담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전문 분야다 하면, 음, 상담 전문, 상담 전문 인력을 이제 학교나 교육청이 이렇게 교육 공무 직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직무 분야에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발전시키고 싶다면 교육 공무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행정직을 포함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두 직업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